왔어? 브로 기똥찬 똥찬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대구는 벌써 35도를 찍었고요. 오늘 또 35도예요. 다음 주 되면 조금 내려간다고 하지만 이제 6월이면 여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기 앞서 제가 이 파세코의 창문형 에어컨 2 2세대 버전을 한 달 동안 사용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리뷰해볼까 하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5가지 댓글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서 또 리뷰를 진행해볼까 해요. 첫 번째 질문, 과연 시원한가요? 요걸 여쭤보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아무래도 이 창문형 에어컨은 실외기를 바깥쪽에 설치하는 그런 에어컨이 아니기 때문에 시원할까 안 시원할까 요걸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동식 에어컨, 실내에 들어오고 배관을 뒤쪽으로 빼는 그런 에어컨도 사용해봤고 파세코 1세대도 사용해봤고 많은 에어컨들을 사용해본 편이기 때문에 이 녀석의 성능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느낀 파세코 2세대는 시원해요. 사실 1세대도 시원했거든요. 이동식 에어컨은 뜨거운 공기를 배관을 통해서 밖으로 빼다 보니까 그 배관 이음새 부분으로 따뜻한 바람이 많이 새요. 그래서 냉방 효과가 좀 떨어지는 편이거든요. 반대로 창문형 에어컨들은 이 실외기가 바깥쪽에 아예 노출되어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실제 에어컨이랑 거의 비슷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래도 테스트를 위해서 지금 26도잖아요. 영상을 촬영하는 한 20분 동안 에어컨을 켜놓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절대 더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켜놓고요. 실내 온도는 24도로 맞춰놓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 이 에어컨을 켠 김에 말씀드리는 소음은 어떠한가입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번 파세코 2세대는 고주파음 논란이 조금 있었어요. 이렇게 에어컨을 처음에 틀면 살짝 쎄 이런 소리. 근데 저도 사실 그걸 느끼긴 했어요.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초반에 고주파음이 들립니다. 제가 방금 에어컨을 켰잖아요. 고주파음을 느낄 수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보신 것과 같이 고주파음은 거의 없어요. 물론 뭐 개체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간혹 처음에 켰을 때 살짝 들리긴 해요. 근데 절대 뭐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소음의 정도는 이 에어컨 바로 앞쪽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거슬릴 수 있는 소리이긴 합니다. 데시벨로 보면 한 40데시벨, 50데시벨 사이가 나오거든요. 근데 반면에 저는 잘 때는 에어컨과 좀 멀리 잡니다. 그래서 소음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느꼈고요. 자면서 잠을 깨울 정도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네, 여기가 제 침대고요. 에어컨을 켜둔 상태입니다. 좀 조용하죠? 그러면 빠잉. 아침에 깰 때 살짝 뭐 비행기 날아가나? 비행기인가? 이렇게 생각한 적은 있었지만 소음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가장 만족하는 부분은 이 소음 부분이었어요. 사실 소음이 정말 적다는 게 큰 장점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소음을 조금 줄일 수 있는 팁을 드리자면 초반에 에어컨을 강하게 틉니다. 뭐 한 18도 정도로 실내 온도를 확 낮춰주고요. 그 다음에 적정 온도로 높여주시면 얘가 그렇게 강하게 돌아가지 않아요. 뭐 냉방비도 낮출 수 있고 소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풍량을 조절할 수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2단계 1단계 풍량을 최대한 낮추면 소음이 조금 적게 들려요.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많은 질문은 설치를 했을 때 외부에서 소음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뜨거운 공기가 유입되진 않는지, 그리고 이 창문에 설치하다 보니까 틈이 생깁니다. 이 틈을 통해서 뜨거운 공기가 들어오지 않는지 이런 부분을 많이 궁금해 하셨어요. 여기 에어컨을 설치했을 때 모습이거든요. 단열은 생각보다 좋아요. 뜨거운 공기가 거의 들어오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살짝 구멍이 있긴 해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뜨거운 공기가 들어올 수는 있지만 큰 문제는 없고요. 그리고 저는 이 커튼을 사용하잖아요. 커튼을 사용하면 확실히 단열이 잘 됩니다. 그리고 설치를 하면 이 창문을 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창문이 열린 만큼 이 창틀이 뜨게 됩니다. 카메라가 못 들어가나? 에어컨이 여기 설치되어 있고요. 여기. 저는 이 커튼을 쳐서 많이 막아두는 편이에요. 이쪽에 공기도 많이 막아주고요. 불빛을 막아주기 때문에 벌레 유입도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한여름이 되면 저는 이 부분을 완벽하게 테이프로 막아버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외부 소음 유입 같은 경우는 창문을 완벽하게 닫았을 때에 비하면 확실히 시끄럽긴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 부분이 열려있기 때문에. 이 뒤쪽에 창문도 열려있잖아요. 그리고 이쪽 뒤쪽 창문을 닫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닫았다가 열었다가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시끄러운 날에는 얘를 닫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에어컨 작동 도중에는 절대
얘를 닫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가장 많았던 질문은 전기요금입니다. 에어컨을 사용하시면 아무래도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올지 이게 걱정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스마트 컨센트를 통해서 사용할 때마다 전기 사용량을 측정을 했고요. 평균을 내면 2.5kWh 정도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걸 30일 기준으로 사용량을 측정해보면 약 75kW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에어컨 하나만 사용했을 때 4,500원 정도의 전기 요금이 나오게 되고요. 근데 중요한 건 얘만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진세가 적용이 됩니다. 저희 집은 3인 가정이고요. 제가 전기를 많이 먹습니다. 전기 먹는 하마예요. 왜냐면 PC도 9900K 같은 고사양의 PC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또 촬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전기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한 달 이용료를 보면 55,000원 정도가 나와요. 350kW 정도를 쓰는 거죠. 거기서 이제 75kW를 더하면 한 달 이용 요금이 7만원이 됩니다. 한 달에 25,000원 정도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하루에 7시간씩 30일 동안 풀로 쓰면 그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이 여쭤보신 질문은 냉각수입니다. 냉각수. 원래 에어컨 사용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외기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요. 근데 이 파세코 모델은 그 물이 어디 가느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내 온도가 바뀐 걸 보여드려야겠죠. 한 15분 정도, 20분 정도 만에 1.3도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어쨌든 물이 얼만큼 있는지 그거부터 봅시다. 일단 전원을 끄고, 자, 여기 보시면 물 빠짐 구멍이 있어요. 방금까지도 틀었기 때문에 물이 좀 나올 수는 있어요. 안 나오네. 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보이시죠? 소량의 물이 쌓일 수는 있어요. 근데 자동으로 증발되는 시스템을 사용을 했고요. 아직 정말 더운, 습도가 정말 높은 그런 여름이 아니라서인지 모르겠지만 방금 보신 것처럼 물이 한 방울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뭐 사용하다 보면 물이 조금 생길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물이 넘칠 정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물론 그건 여름이 지나봐야 확실히 아는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건 요 정도라는 거. 최종적으로 제가 한 달 동안 쓰면서 느꼈던 점은 그냥 시원하고 좋습니다. 물론 소음이 조금 있긴 해요. 전혀 없다 이렇게 하면 거짓말이고요. 근데 확실히 1세대 이동식 에어컨 이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는 소음이 많이 줄어들어서 만족스러웠고요. 그래도 굳이 뭐 단점을 꼽자면 소음이긴 합니다. 완전 조용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건 뭐 실외기를 설치할 수 없는 저희 집 환경을 탓해야겠죠. 뭐 이 녀석을 탓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의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뭐 만족하면서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에 봐요. 똥봐. 덥다니까. 켜야 된다니까.